네, 매직시에 대한 이슈들 살펴봤는데요. 그것에 대한 해석과 또 앞으로의 방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입니다. 이항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S&P 500 지수가 지난 한 달 동안 30%가량 오르고 6거래일 연속의 상승이었잖아요. 오늘 이제 7거래일 만에 쉬어가기. 3대 지수가 오늘 다 약세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7일 만에 오늘 그 S&P 500 주식이 좀 떨어졌습니다. 어저께 여러 가지 있겠지만 6대 4 정도로 여전히 보수적으로 본 사람이 꽤 있다. 물론 긍정적으로 본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연초 대비 주가는 상당 부분 회복한 주식이 많고 심지어는 사상체 효과에도 한 4, 5% 정도로 지수가 근접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목소리 분명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다만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드 어저께 얘기했죠. 오늘 같은 경우 UBS도 비슷한 얘기하면서 너무 자만심을 가지면 안 된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기억하시겠지만 11월에 이제 샀다가 5월에 팔고 그리고 6월 달에는 괜찮지만 7월, 8월 되면 약간 쉬어가는 것이 주시장의 살레였기 때문에 너무 긍정적으로 시각보다는 너무 무리하지 말고 다만 전체적으로 조금 약간 보수적으로 시장을 대응하자는 목소리도 꽤 있다는 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오늘 하루에 주가 이렇게 약간 밀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큰 우려를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목을 잘 찾아내면 늘 말씀드리지만 좀 꾸준하게 안전한 주식 투자가 충분히 가능한 것이 미국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오늘 하루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이고요. 뭐 큰 폭의 하락도 아니고 종목만 잘 발굴하면 뉴욕 증시에서 승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보시죠. 네, 빅테크가 계속 시장을 지배할 수 있을까요? 자, 연도별로 올해 빅테크와 S&P 500 수익률 추이를 좀 비교해봐서 지금 빅테크의 현 상황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10년 동안은 빅테크가 시장을 지배했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는 좀 어떠한 변화가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최근 9년 연속으로서 빅테크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얘기해도 되고 매그세븐이라도 비슷한 그 흐름이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시장을 앞대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올해는 아시다시피 시장 대비 약간 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흐름 그림 보려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금년 들어서 보면 매그세븐, 흔히 해서 빅테크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칭하는 것들이 오늘까지 3.6% 정도 내려가 있는데요. S&P 500은 1.3% 정도 올라가 있고요. 나스닥은 약간 못 미쳐, 오늘 좀 더 내려가면서 약간 못 미쳐서 0.3%, 0.5% 밀리고 있는데 여하튼 시장에서 최근에 9년 연속으로 시장을 앞대했던 건 약간 다른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만약에 시장이 약간 뒤지면 10년 만에 두 번째 있는 그런 일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시장이 올해 한 해의 흐름을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애플이라든가 알파벳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겠고요. 연초 2, 3월까지는 그 매그세븐 중에서 메타 플랫폼이 엄청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또 약간 쉬고 최근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있고 매그세븐 중에서는 가장 우리 시청자분이 좋아하는 테슬라가 이제 급락했다가 최근에 좀 반등하고 있고 엔비디아도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지금까지 좋다 이거죠. 그럼 지금부터 연말까지 해서는 소위 매그세븐의 시장 지배력이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소위 빅테크만 하더라도 지수를 이길 수 있느냐 이런 데 대한 기대감 내지 우려감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양한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다소는 긍정적인 사람들 어떻게 시장을 볼 수 있는지부터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관세의 불확실성이 약간 좀 회복되고 있죠. 그리고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중심하면 여전히 매그세븐의 시장의 지배력이 분명히 강화될 거란 얘기하고 있겠고요. 특히 미국 경제라든가 기술이 결국 그 모든 산업에서 기술, 그중에서도 빅테크 시장을 중심으로 했던 것도 사실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골드만삭스의 데이비 코스틴도 어제 지금 발표된 얘기인데요. 먼저 매그세븐 중심의 시장 대응이 다시 한번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얘기를 한 것도 분명히 팩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빅테크가 이렇게 다시 시장을 주도할 경우에 보면 S&P 500의 사상체 효과 돌파도 2월 19일날 기록했던 수치인데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주장이 있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4월 바닥 형성 이후에 이제 기술 섹터가 다시 시장을 아웃퍼폼하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 되겠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보는 주장도 꽤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큰 것은 앞서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다시피 빅테크가 시장을 압도하는 그림이 9년 연속 진행되어 있다는 거죠. 올해 달라진 거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약간 지겹다라는 그런 주장이 할 수 있겠고요. 경제 불확실성 여전히 현재 진행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어저께 제이미 다이먼도 그랬고 오늘 UBS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관세발 수요 충격이 지금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 90일 동안 좀 더 진행해 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고 엊그저께 베센트 재무장관도 관세가 다시 급등할 우려가 있다 그런 얘기를 경고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확인된 것도 없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빅테크의 부진들의 공통적인 원인이 결국 중국에 대한 노출도잖아요. 즉 엔비디아는 뭐 잘 해결될 것 같지만 또 트럼프 대가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아시다시피 팀쿡이 만난 거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 친구가 아직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비판하는 적도 있단 말이죠. 엊그저께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중국과의 관계가 여전히 보수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이런 이들의 압도적인 지위가 다시 회복될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 빅테크를 제외하고 미국 주식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럴 이유도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즉 매그7과 나머지 493개의 주식의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졌다, 이제 많이 이제 저렴해졌다는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PER에 그럼 밸류가 되어 있는 밸류에이션의 차이가 압도적인 밸류에서 고평가가 지금 상당히 누그러진 것도 사실이 되겠고요. 이익 증가율을 보시면 이거는 제가 작년 9월부터 많이 보여드렸던 건데 작년과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압도적인 이익 증가율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올해 줄어들 것이고 내년에 줄어들 거라고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것도 여전히 증가율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전히 올해 내년까지 해서도 매그7이 이익 증가율이 너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 내지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것은 이 정도로 충분히 커버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겠고요. 가장 주목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림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매그7 주식의 이익 증가율의 전망치입니다. 정확히 보면 위에 초록색인데요. 초록색이 다시 우상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좀 이익 증가율이 내려오다가 전망치가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반대로 파란색이 제일 아래 하늘색이라고 표현하면 더 정확할 텐데요. 그리고 기타 493개 종목은 이익 증가율이 조금씩 하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익 전망이 상향되는 쪽에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매그7의 주식을 줄일 필요가 없고 다만 너무 이것만 하면 안 되겠지만 이 주식을 이런 주식도 조금씩 갖고 가는 것이 맞고 여전히 분할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분산 투자가 정말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종목별로도 분명히 이슈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종목별로 확인드리면 애플은 역시 중국에서의 이슈가 가장 큰 부분이 되겠고요. 알파벳도 역시 애플과 관련됐고 반독점 때문에 계속 이슈가 있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메타도 관세 노출은 적지만 중국에서 들어오는 광고 배출이 약간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겠고요. 엔비디아는 뭐 가장 중요한 거가 있겠지만 성장성에 대한 의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5월 28일 날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주식 실적을 전망하고 매매하는 것은 미국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다소 좀 관망하는 자세가 엔비디아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내용보다는 웬만한 투자분들이라면 대안투자, ETF로 공략하는 것이 좀 맞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ETF 3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아시는 것은 맥스라는 ETF가 있습니다. 달랑 이 7개 종목만 갖고 가는 겁니다. 7개 종목 갖고 가는 맥스라는 ETF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뭘 살까? 늘 말씀드린 이 중에서 7개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 네. 이런 거 물어보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별로 의미 있는 질문이 아니거든요.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딱 요 7개만 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맥스를 포함해서 한 70여 개의 초대형 성장주만 모아놓은 거가 MGK라는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MGK도 상당히 훌륭한 ETF라고 보셔야 되겠고, 다음은 테크비입니다. 미국에서 미국 경제를 앞으로 선도할 5가지의 기술 섹터만 집중적으로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도 종목이 한 100여 개 종목 되는데요. 이런 테크비 ETF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작년만 해도 주요한 핵심 키워드였던 매그니피센트 7. 올해 들어서는 S&P 500 지수보다는 좀 둔화된 상승률입니다. 하지만 작년보다는 둔화됐지만 기타 대비해서는 여전히 좋고요. 빅테크를 빼고 뉴욕 증시 하는 거 의미가 없다. 아직 줄일 필요는 없다 보고요. 이제 5월 28일에 엔비디아 실적도 저희가 주요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으로 살펴보시죠. CNBC입니다. 머스크의 로보택시 확신입니다. 앨런 머스크 6월에 테슬라의 오스틴 도로에서 로보택시 계획 확정을 지었는데요. 오늘 이 소식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폭등, 급등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의미 부여되고 있는데요. 먼저 그 소식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My prediction is that probably by the end of next year, we'll have probably hundreds of thousands, if not
Hundreds of thousands. if not over 1 million Teslas doing self-driving in the U.S. Those are now, okay. What percentage of those are going to be, well, not the Cybercab, you're just talking about on full self-driving, level 4. Unsupervised full self-driving, Right. meaning you do not need to pay attention. Right. For me, if I own a Tesla and I have the software and the capability of doing it. Yes. Right. But we'll have a model which is kind of like some combination of Uber and Airbnb. So if you're a Tesla owner, Right. you'll be able to add or subtract your car to the fleet. So just like in Airbnb, you could like rent out your spare bedroom or rent out your house when you're not using it, and the same thing will be available for Tesla owners. 네, 이제 확실한 건 정치와는 좀 멀어지고 이제 본업에 집중, 로보택시 이제 계획대로 잘 될까요? 네, CNBC와 인터뷰에서 오늘 발표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xAI가 추가적으로도 계속해서 엔비디아나 AMD 칩을 산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 특히 테슬라 주주분 입장에서 가장 큰 관심은 역시 로보택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작년 10월 때 이제 그 하나 행사장에서 얘기했던 것이 금년 상반기 늦은 상반기부터 로보택시를 이제 보여준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이제 텍사스 오스틴과 캘리포니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양쪽에서 모두 이제 그 법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신청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은 텍사스 오스틴에서 시작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초기에는 약 10대 규모라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뭐 말은 됩니다. 여하튼 6월 달에 한다니까요. 뭐 하겠죠. 지금 한 달도 안 남은 상태에서 이걸 뭐 그 약속을 계획을 못 맞추면 진짜 문제가 될 텐데요. 10대로 시작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기준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오 펜싱을 적용한다는 건데 지오 펜싱이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 우버 같은 경우도 웨이모도 지금은 샌프란시스코 할 때 보면 도시를 이제 구역을 정해갖고 갈 수 있는 구역, 갈 수 못하는 구역도 합니다. 지금 LA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테스트하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 운행 가능한 지역을 설정해서 이제 일정 지역만 이제 울타리를 치고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원격으로 이제 그걸 통해서 원격으로 이제 직원들이 이제 보면서 혹시라도 잘못되는 걸 체크한다는 얘기가 하겠고요. 처음에 웨이모는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사람이 타서 있었는데 지금 처음부터 사람이 없이 태운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보면 원격으로 이렇게 그 말씀드렸고요. 1분기 자동차 매출은 한 20% 감소됐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팔고 있는 모델 Y 주니퍼가 나오면서 이제 새로운 라인을 재정비하면서 약간 지연됐을 뿐이고 일론 머스크 말로는 수요가 엄청 좋다 얘기했는데 뭐 가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정치적 개입에 논란인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내가 할 거 다 했다, 할 만큼 많이 했다 얘기하면서 이제 더 이상은 뭐 많이 하지는 않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핵심은 이제 돈을 엄청나게 이제 도네이션을 그동안 했는데요. 예. 그것도 이제 뭐 자제하는 쪽으로 그만큼 내지 않을 것 같은 얘기를 뉘앙스를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10대 갖고 이제 만족할 수 없단 말이죠. 10대 갖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네. 많은 사람이 시청자분들, 주주분들이 기대하는 건 이제 진짜 얼마만큼 많이 다니나는 것인데 네. 내년 말쯤 되면 이제 수십만 대 얘기를 하는 거죠. 내년 말이라는 오늘 표현을 썼고요. 혹시 또 아까 사회자도 들으셨지만 조금 더 물어보니까 수십만 대일지 그리고 조금 더 늘어나면 수백만 대일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가봐야 되는 얘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시 보면 2025년에 지금 이거 됐는데요. 사실 이런 얘기를 처음에 언제 했냐면 2015년, 2016년에 했던 연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2016년에 일론 머스크 했던 한 연설에 보면 자동차 운전이 불법이 되는 시대가 온다는 얘기했고요. 그게 이제 2019년부터 보여주고 했는데 그게 거의 지금 7년이 지나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제 바로 수십만 대가 돌아다니면 게임 끝난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언제 가능해지겠냐라고 보셔야 되겠고 오늘 인터뷰 내용에서 하나 그 흥미로운 거가 아마 아시는 계시겠지만 플릿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동차를 테슬라 자동차를 갖고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의 입장에서 보면 내 자동차도 그렇게 자율주행하는 택시사업에 등록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노는 시간에 내 차 노는 시간에 돈을 벌게 해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뭐 상당히 그것도 앞으로 먼 얘기가 아닌가. 하여튼 기대는 하겠지만 네. 이거 갖고 주가가 흥분해서 올라갈 일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오늘 되겠죠. 뭐 주가를 봐도 그렇고요. 네. CNBC와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가 오늘 주목을 끌었습니다. 살펴봤고요. 다음 헤드라인 이어가 보시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긴장 완화에 대응하여 이 종목이 랠리에 추가될 수 있다라고 CNBC 보도를 통해서 주목됐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베스트바이라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베스트바이는 우리나라에 있는 전자 양품점, 이렇게 양판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더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하이마트 같은 거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미국, 뭐 캐나다, 뭐 전역에 동네마다 다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베스트바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에 관세 전쟁이 되면 대부분의 이런 조그만 전자제품을 미국에서 만드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부 다 수입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게 중국에서 많이 오는데 그래서 이제 상당히 어려질 거라고 얘기했고 주가는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중국과의 관세가 좀 해결되는 쪽으로 가면서 이들 쪽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고 심지어는 UBS에서 한 얘기인데 UBS에서는 이번에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하더라도 줄어들어 35%의 관세를 계속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 얘기는 30% 관세를 내더라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얘기 하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20, 30% 정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분의 의견이 UBS 의견이면 절대 다수인지 왜냐하면 이건 말은 충분히 되지만 전체적인 의견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회의적 시각도 있기 때문에 같이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예. 물론 매출도 늘어나고 이익도 늘어나고 시기적 요인도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요즘도 보면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제품을 이런 특정한 매장에 가서 사기보다는 뭐 온라인으로 모바일에서 최저가로 많이 사지 않습니까? 이게 뭐 단돈 5만 원짜리 2천 원뿐만 아니라 냉장고나 뭐 에어컨은 비싼 것도 온라인에서 많이 사는 시기에서 예를 들어서 하이마트면 하이마트, 베스트바이가 얼마만큼 경쟁력을 지속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도 꽤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단기적으로 뉴스거리는 되지만 네. 월가 애널리스트가 이번 실적 발표와 그런 것 에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보더라도 최소 14군데, 15군데가 목표 주가를 내렸다는 것만 네. 보더라도 적극적인 매매는 아직은 곤란하지 않냐라는 관점에서 소개해드립니다. 베스트바이 UBS에서는 랠리 가능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른 곳에서는 좀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5월 29일에 실적 발표네요. 엔비디아 실적 바로 다음 날이네요. 예, 다음 헤드라인 이어가 보시죠. 네, 지금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AI와 이제 로봇 교차점의 19개 종목. 오늘 19개 종목 다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이걸 소개해드린 것은 사실 네. 오늘 헤드라인 중에 좀 가장 흥미롭다라고 그러니까요. 보고 예. 있는데요. 오늘 이제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에서도 잠깐 말이 나오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로봇택시보다는 개인적으로 저는 옵티머스나 이런 거가 얼마만큼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저 쉽게 해서 휴머노이드죠. 휴머노이드를 진짜 깜짝 놀랍게 세상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영상이라든가 뉴스 이런 데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라 보고 있는데 그런 휴머노이드가 관련된 거가 뜨기 위해서는 AI에 대한 소프트웨어 그리고 기술적인 하드웨어가 맞물려서 나오는 그런 의미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AI와 로봇이 합이 되면서 합쳐야 돼가면서 휴머노이드 시대에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임금 상승률이 평균적으로 지금 연간 임금이 꾸준하게 올라가는데 상대적으로 반대로 왼쪽은 임금 상승률의 흐름이 되겠는데 오른쪽은 쉽게 산업용 로봇 가격은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대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다만 그 다음 그림 보여드리면 어떤 산업 제품도 도입기, 성장기, 뭐 쇠퇴기 이런 거 들어가는데 아직은 휴머노이드가 제일 왼쪽에 나오는 아주 초기 중에 초기라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제일 왼쪽이거든요. 도입기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이 상당히 무궁무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목을 이들이 마켓워치에서 선정을 했는데요. 종목을 보면 18개, 19개 중에서 미국에 상장된 것이 한 12개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중국이라든가 홍콩 다른 나라에 상장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일단은 미국에 상장돼 있는 그림만 보여드린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 그림은 미국 바깥에는 상장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만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런 종목도 있지만 ETF가 상당히 안전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두 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X는 아시다시피 미래에셋의 회사죠. 글로벌 X의 로보틱스 그리고 AI 인텔리전스 ETF BOTZ라는 것이 있습니다. BOTZ라는 게 있겠고요. 또 로보라는 곳이 있습니다. 로보 글로벌 로보틱스라는 것이 있는데 심벌이 ROBO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약간 비슷하면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더 큰 것은 보츠라는 ETF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쪽을 보시면서 조금씩 물론 이들 중에 상당 부분 돈을 아직 못 버는 회사가 많이 있지만 성장을 선을 보신다면 이런 쪽도 한번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학영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